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7월에 다녀온 7박 8일 동안의 하와이 호놀룰루 여행을 소개합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우선 렌트를 했어요. 저희는 여행 내내 렌트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며칠만 렌트를 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숙소는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 앤 스파라는 곳에서 묵었습니다. 여기는 와이키키 해변에서 길만 건너면 바로 있는데요. 엄청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좋은 호텔에 묵었던 게 여행의 전반적인 느낌을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침대에 누우면 이런 전망이 펼쳐지는데 이게 하와이구나 싶더라고요. 와이키키 비치는 호텔 길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가장 자주 가게 되었던 해변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해변들은 북쪽에 있다고 해서 섬 북쪽으로 가봤어요. 근데 북쪽에는 해변은 많은데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주차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겨우 주차를 할 곳을 찾아서 가게 됐던 해변이 바로 와이메아 해변입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는 바다 거북이가 여기서 수영을 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저희 남편도 바다 거북이 옆에서 수영을 했는데 크기가 크다 보니까 신기하면서도 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간 곳은 진주만 습격이 있었던 진주만 국립기념관입니다. 저는 진주만이 하와이에 있는 건 줄 생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주만 국립기념관이 하와이에 가면 꼭 들려봐야 할 곳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진주만 습격 때 피해를 입었던 애리조나호 기념관도 있었는데요. 여긴 줄이 엄청 길었어요. 저희는 여기 아침 8시에 도착했는데 한 2시간은 기다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념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전시장에만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타겟이라는 마트에 들려서 등산을 위한 신발을 샀어요. 호놀룰루에는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시장이랑 비슷한 개념의 장이 가끔 열리거든요. 저희가 간 곳은 KCC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반부터 11시까지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리는 곳을 다녀왔어요. 주차는 학교 주차장에 무료로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도 파는데 커피나 빵, 햄버거 등등의 음식을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도 많고 볼거리도 제법 많아서 가볼만 했습니다. 참고로 와이키키에는 먹을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가장 애용했던 곳은 ABC 스토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약간 편의점 같은 느낌인데 샌드위치가 3불이어서 이걸 끼니로 자주 때웠습니다. 음식점들도 많은데 한국 음식점도 자주 가고 일본 음식점도 자주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주 갔던 한국 음식점은 가격이 좀 있어서 무수비 카페라고 하는 일본 음식점에 자주 가게 됐어요. 이곳은 무수비라고 하는 삼각김밥 하나가 2불대여서 이걸 자주 먹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등산다운 등산은 2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 2번 다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좋았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마노아 폭포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숲 안에 있다 보니까 더운 날에도 등산을 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 코스 자체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 한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폭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폭포는 그렇게 크기가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등산 후에 봐서 그런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두 번째 등산으로는 필박스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예뻐서 하와이에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가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곳은 마누아 폭포랑은 다르게 땡볕 아래에서 등산을 해야 되고 마누아 폭포보다는 난이도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긴 한데요. 그 위에서 볼 수 있는 전경은 오아후 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전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있더라고요. 산 아래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곳곳에 포토존이 있고 또 포토존 하나하나마다 멋진 전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었던 건 처음 포토존에 올라갔을 때는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포토존에 올라가니까 와 여기가 더 멋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와 진짜 여기만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제가 이번에 하와이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곳을 뽑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곳도 호놀룰루에서 꼭 한번 가봐야 되는 하이킹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약을 하지 못해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해변을 가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해변도 되게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여행 중간부터는 한국에서 엄마가 오셔서 같이 여행했습니다.
방도 조금 더 좋은 방으로 바꿨는데요. 엄마가 방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또 여행 내내 전망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 호텔에 묵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뻔뻔하게 가네. 아이고. 그리고 저희가 묵는 동안에 호텔에서 무지개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지개가 동그랗게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일본 우동을 좋아하셔서 와이키키에서 유명한 우동집에 갔거든요. 여기는 줄이 길다고 말을 들었는데 저희가 가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7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로 보니까 사람이 한 30명 정도 더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 40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단지 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라이언 수목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여기는 원래 예약을 해야 되는데 당일날 겨우 입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기한테 어찌나 뜯겼는지 인생샷을 건지긴 했는데 모기가 더 기억에 남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와이키키 수족관에 갔습니다. 이곳은 크기가 크진 않았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그래도 볼만하더라고요. 엄마가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특별한 걸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 게 바로 선셋 크루즈입니다. 선셋 크루즈는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가 신청한 건 크루즈를 타고 가다가 바다 중간에서 수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바다 중간에서 수영을 하진 않았는데 저희 남편은 여기서 수영을 했고 이게 정말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한 게 석양에 맞춰서 음악을 틀어주는데요. 석양이랑 노래랑 같이 어우러져서 예술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두 번째는 바로 하나우마 베이라는 해변에 간 거거든요. 이곳은 하루에 입장을 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요.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당일날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티켓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해서 새벽 5시 반부터 이제 가서 기다렸는데 정말 어렵게 티켓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스노클링을 하기에 좋다고 해서 갔는데 진짜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았던 곳입니다. 얕은 물에서도 고기가 엄청 많고요. 물도 맑고 와이키키 해변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떠나기 전날 오후에는 엄마는 마사지를 받으러 가셨고요. 저는 쇼핑을 다녔습니다. 와이키키는 쇼핑을 할 곳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음식 쇼핑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빵집이 있길래 들어가서 빵도 사 먹고 근처 구경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쇼핑센터에 일본 마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도시락도 팔고 한국 음식도 팔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여기를 자주 왔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7박 8일 동안의 하와이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